이 피의자인 김능환 이런 새끼는 불러서 신문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형사소송법 제242조. 네, 242조. 그들을 정면을 위반하는 거고. 네. 나는 사실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올 의무도 없고. 네. 그렇지만 피의자 김능환은 반드시 불러다가 신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그거부터 바트로 들어가고, 네. 그러면 가서 얘기할 거고. 사실 얘기 있으면 저는 지금. 그 수갑에 빠진 거는 크게 말씀하세요. 예. 수갑에 빠진 건 이미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미 그 제가 1월 17일 시연하면서 그 수갑에 안 했다는 게 증명되었고 시간상. 시간상 안 나왔다는 게 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 그거는 왜 시간상 그 작업 분석을 했는 거예요. 사실 네. 작업 분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전산 조직도 또 나왔고 그렇게 그것까지 전부 다 같이 물어가면서 이거 엮어놔야 나중에 이놈들이 검사들이 장난을 못 쳐요. 네, 아무튼 정리하자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먼저 들어가서 형사법 242조에 의해서 왜 피고를 먼저 신고했냐 그거부터 따질 거고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저기 뭐야? 이게 잠깐 이제 추가할 거 있을까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시급 변화성은 어떤 우리가 아니 저 뭐냐면 혹시 기분이 나면 전자개표기 위법 사용했다는 거 추가할까? 이거 교수님이 이거를 조금 내가 고발장을 놓고 내가 그치 보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요거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붙여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단독 붙여야 돼요. 이게 물리적인 해석이 된다 이거죠. 분리하면은 저는 해석을 딴 해석을 해본다. 이거. 아니 그게 공직선거법 그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대로 딱 베낀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붙은 거하고 떨어진 거 두 종류요. 그게 근데 법에 있는 이렇게 써 있길래 그대로 베껴. 요대로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고. 그럼 다 이렇게 요놈들이 그 부산 그 고범에서 어떻게 나면 떼가지고 모든 선거에 다 사용할 때 있다 해가지고 재판장한테 사기 쳐버렸어요. 아니 이거는 근데 법리적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문헌학적 해석을 한 거예요. 법에서 일단 있잖아 똑같이.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 등해가 붙였어요. 붙여가 정의를 내놨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거기는 복사하신 거죠? 네, 찾아서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이거. 요거 붙여야 됩니다. 아니 근데 어쨌건 내가 그거는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35조 4항이라면 됐어요. 여기다 정말 근데 아마 부산 고법에서 그걸로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부산 고급 새끼가 어찌나 나쁜 거 발견해놨는데. 그건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놀랬다 했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릴까요? 예 기다렸다가 또 대법원 가서 하고 어려울 건데 내가 2시간 이상 넘으면 전화를 드릴게요. 예. 이것도 틀리면 시간 딜레이 하려고. 알았어요. 예 아무튼 수시로 전화 주세요. 네. 그 안 대표님한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교수 화이팅. 연락. 파이팅. 예, 김능환을 김명호 교수님이 고소를 했습니다. 예, 고소를 했고 셋발대 대선 부정선거에 관한 제의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한영수 선생님과 같이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마 검찰은 김능환은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따지러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셨죠? 1차적으로 그걸 먼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자개표기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수개표 안 하고 그것도 위법을 또 고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수개표만 했는데 이번에 그 차후에 교수님이 부치고절한 걸 보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도 위법이니까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이제 고소를 하려고 자꾸 추가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형사법 242조에는 먼저 피고인을 먼저 소환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안 어저께 했을 그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저희가 촛불 행쇼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 우리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릴 때 우리 방송이나 이런 거 녹화 녹취도 다 신청해야 가능하고요. 방송도 신청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빨리 나오셔야지 저 대법원 가서 같이 하면 좋은데 아마 늦게까지 하면 아마 대법원 끝나고 나오게 되면 또 오늘 2시간은 걸려요. 우리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기다려줘. 꼭 숙지해야 할.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라고 해서 올린 거 있어요. 아고라에서. 제목이 뭐죠? 선거무효 소송 이 네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만. 티포원 검색해도 돼요. 티포원 검색해도 내가 쓴 글에서 나오고
한번 아고라 보시면- 경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했어요. 압축 정리 요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숙지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그거 핵심이라는 걸 좀 아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오기까지 하느냐 그러셨는데 급하게 왔습니다. 이따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났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원하시면 그냥 쭉 켜놓고요. 배터리 나가잖아요. 오케이. 국민운동 그래가지고 노태우 컴퓨터 조작 당선 구체적 증거 발견 게다가 천주교 정원 그래서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무효 선언. 아 그래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날짜가 언제지? 이거 기사 검색하면 될 것 같아. 기사 검색해야죠. 기사 검색해서 그거. 예, 증거 발견 이렇게 해서 떴다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 예, 뭐라고요? 통계학자들도 경악하는 고정된 득표율. 똑같다. 반복된다 했잖아. 아. 다시 한 번만 또박또박하게 얘기해봐. 통계학자들도 예. 경악하는 예. 고정된 득표율. 이게 똑같이 예, 득표율. 와, 이거 그것도 그럼 전산 조작이라는 거네. 뭐라고 미국은 한국민을 아직도 들쥐로 보고 있는가? 아. 미국 개입설도 있구나. TV 개표 결과는 사전 조작된 것. 예. 야. 그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묻히니까. 88년도야 이게. 88년도. 예. 안 되겠다 이거 찜해놔야겠다. 우리 그러니까 그때 뭐 3당 저기 뭐였죠? 변절하고 김영삼이 변절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똑같았어. 개표수는 증가했는데 개표수는 증가했는데 투표수가 감소할 수 있는가? 투표수가 감소할 수 있는가? 똑같네. 미치겠다. 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를 똑같이 했어 이때도.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높네요. 통계학자님. 서울신문. 예, 서울신문? 인호회 사건도 있고, 이거 일단 모르겠고. 예. 야, 25년 전의 일이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치? 야, 이거 참. 이게 빅게이트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쉬쉬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노태우부터 시작된 거네. 누가 그랬어? 김대중, 노무현 어쩌고저쩌고 누가 그랬어? 예? 이게 진짜 빅게이트 그러니까 다 조용한 거야, 지금.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우리라도 이렇게 해야죠. 당연한 거를 왜 또 그러세요? 우리만 이런다고. 나중에 잘 봐야겠다. 그렇죠. 그때 몰랐죠. 저도 몰랐죠. 정의구현 사회단 꼭 이거 자료 있을 거니까 인터뷰 해야 돼. 이런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걸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한 인터뷰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댓글 이런 것도 있어. 어쩜 그리도 똑같나. 하고 가서 쓴 거 아닌가. 진짜 똑같다. 아. 천주교 정호구현 저것과 난대를 추진해 보시면 정호구현 사회단도 이상해요 지금. 솔직히 이제 뭐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날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도덕적인 정권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죠. 예. 이거 너무 많이 안 익혀줘도 안 되는데 여기 얘네들 다 그냥 또 손 쓸 텐데 너무 많이 까발려서 알려지면 이거는 우리가 뭘 할 것이라라는 거 우리가 뭘 할 것이라라는 거 정보를 주면 안 돼 이제. 뭐 하는 게 얼마나 남았고. 불법의 달인들이었군요. 투표 앞두고도 콧방귀나 껴고 있었겠네. 국민들이 자기 밥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논란이에요. 그때도 조용히 넘어갔었나봐요. 그때는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거 주장했어.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두 분이서 얘기하셨잖아. 김명우 교수님하고 두 분이 너무 왜냐면 온 전국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게 의심스럽잖아. 우리만 조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 모종의 어차피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식민지예요. 미국이 원하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투표라는 걸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야 된다는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어차피 이승만 정권 초기에도
미국이 원하는 이승만이라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만약에 김구 정권이 들어졌다면, 이 독립군의 정권이 들어섰다면 아마 마찰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승만이를 내세웠고 매국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쉽게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또 뭐 반미주의자니 뭐라고 하겠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친일파 척결에 대한 건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가 피부로 와 닿은 거는, 현장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왜 우리가 노동자들은 다 죽어야 되고 왜 정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5년간 몸으로 체험해 본 결과, 결국은 친일파 척결을 못한 그런 것들이 이어져 온 것이고요. 천안함이나 연평도도 똑같아요. 그 북한하고의 대립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절대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 자기네 맘대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중국이 뭐 짬짬이, 남쪽은 일본과 미국이 짬짬이, 거기서 미국이 더 큰 역할을 하겠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게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내려가고 국민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피를 흘려서 3.15 부정선거 뒤집었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정부가 들어섰는데, 장면 정부가 그 프레이저 보고서 보시면 잘했으면 모르는데 행운의 신은 박정희 편으로 가버려서 케네디 정권도 박정희를 처음에 신봉을 안 해서 꺼려했다는 것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결국은 친일파 만주군의 혈서까지 쓰면서 입대를 해서 아주 충성을 하겠다고 했던 매국노의 길을 가다가 이제 들어와서 국군을 하면서 남로당 빨갱이 짓을 하다가 진짜 자기의 동료들을 다 풀고 자기 혼자 살아서 결국은 백선엽이가 살려주고 만주군에 있었던 그 친일 매국노 세력들이 살려줘서 결국은 쿠데타까지 일으키고 국군에서 대통령까지 된 아주 카멜레온적이고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은 그런 사람의 딸이 수개표는 안 하고 전자개표 드르륵 해가지고 분류 당선범이 되는 그런 일까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8년도에 국민정의행동에서 성명서를 했는데, 아까 들으셨던 대로 지금이랑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전산에 의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88년도에도 그럼 전산으로 했다는 건데 참 열받습니다. 또 배신자가 또 배신을 하는 법입니다. 뼈대활동님이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딸내미가 후보로 나와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지금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얼굴을 쓰고 있는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진짜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재벌도 그렇고요. 언론 쪽도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까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1%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99%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에 나와 있지만 결코 이 부정선거를 보시면 절대로 우리한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부정한 투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수개표를 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부정이 없어? 그나마 전산으로 드르륵 한 것보단 낫죠. 그리고 수개표가 원칙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법에도 수개표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모자란다 하면 부수적인 거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완을 한다고 전자개표였다가 지금은 투표불리기라고. 저기 선관위 시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막 버럭버럭하지 않았습니까? 전자투표불리기래. 전자가 들어가는데 투표불리기래요. 그러면서 전사는 아니래요. 제가 전자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전산이 아니냐고 그러냐고 막 제가 소리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지네들도 말이 안 되는 걸 막 어거지로 하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살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부칙 5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칙 5조. 네. 네. 부칙 5조가 제정된 시간이 그러니까 날짜가 1994년이에요. 94년? 예. 예.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현 시대상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선거 관리 규칙이 있어. 공직선거 관리. 그 공직선거 관리 규칙. 99조에 예. 보면은, 그러니까 개표 때 기기의 장치 및 전산 조직을 쓸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아마 대법원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2002년도에 그러니까 발의된 법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산 장비가 이제 도입이 될 때거든. 그때가 막 그때는 기계는 되죠. 그래서 네, 지금 그때, 투표불리기라고 그때는 하는 거고. 정말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예. 수개표 막 이런 것까지 되게 막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됐대요. 지금도 추진하고 그래서 있대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전자 장비에 의해서 개표할 때 어떤 우리가 보조적인 어떤 그 검열 수단이 필요한지를 되게 까다롭게 적어놓은 법안이 그러니까 선거법, 공선거법 178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현실적으로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나와 있는 법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아마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전자장비를 쓸 경우에 분명히 그 검열에 대해서 그 서명과 날인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되게 까다롭게. 그렇죠. 근데 서명과 날인 좀 엉망이야. 예. 최근에 서명과 날인이었는데 날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바뀌었어요. 그게 애매한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거기 검열이란 그러니까 말이 법을 교묘히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빠져나가잖아요. 법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법적이 나오는 건 검열, 수개표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적법 절차인 수개표를 안 했다는 거. 수개표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미 좀 부족하지만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참관인들 증언이나 그런 증거들이. 근데 그것조차도 또 힘든 게 뭐냐면 법원에서 이제 선거법 224조를 근거로 해서 과연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수개표 안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108만 표차라는 표차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수 있다. 영향을 안 주면 또 이것도 당선무 또는 선거무효서 근거가 안 된다는 게 224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헌 법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것도 거잖아요. 위헌 법률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일단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대법원에 법을 정말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 법하면 되게 막 쫄고 그런다니까요. 네. 하여튼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법은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김명호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제 이틀 동안 살펴봤는데 그거 경제방에 올려놓으셨다고 합니다. 티프원님께서 뭐 요거 4가지면 알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법원도. 그러면 핵심적으로 4개를 그 정도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는 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그 대선에서 사용하는 건 불법이에요. 현행 법률상.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현재 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현재 사회상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그러면서 선거관리 규칙, 공직선거관리 규칙인 99조를 거론할 거라고요. 99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그 개표 때 기계장치 및 전자장비를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산조직을 쓸 수 있다. 그걸 99조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부칙 5조가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 선거법 178조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때 그 전산 조직이 개표에 쓰이는 법안이 들어올 때쯤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안에도 분명히 그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을 갖다가 말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무마시켰어요, 법원들이. 최근에 법안들이. 근데 거기서 그 빼놓을 수 없는 거 뭐냐면, 검열이라는 거, 118조에. 네, 검열. 118조 2항인가 3항에 있는데, 검열이란 말이 있는데, 검열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눈으로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빠뜨렸다는 거. 그게 그것은 수개표. 우리가 왜냐면, 참관인들 증언이 있고, 동영상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어긴 부정선거 임무를 갖다가 주장해야 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해야 되는 거. 주장이 아니지. 사실이니까 말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아마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거를 뒤집을 만한 어떤 반론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증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스킵 안 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선거무효소인단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이 얻어야 돼. 더 많이 스킵 안 했다는 증언들. 예, 많이 올려주세요. 더 많이 올려줘야 돼요. 많이 올려주세요. 많을수록 좋으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법원 이러겠지. 수개표 안 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표만 안 한 게 아니라 박근혜 표도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결과에 영향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느냐. 선거법 224조에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해 한해서만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받아들인다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법 224조를 공고로 해서 좀 기각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최후에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실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법원도 쉽게 기각을 못할 거고. 그렇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개 재판을 청구할 거고, 그리고 중계권도 요구할 거고, 방송 순방 중계권도 요구할 거고, 그리고 그 224조에 대해서 224조가 헌법 제 12조인가 그거에 위법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김명우 교수님이 지적하셨는데, 헌법 12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행정상의 절차를 갖다가 무시한 것들을 정말 그게 위헌이 되게 된다. 헌법이 최상위 법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4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 가지고 제기할 거라고요. 예. 헌재 신청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되면은 오늘이라도 금방 내야 되는 상황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전산 조직에 의한 해킹이라고 우리는 박수시하고. 증거는 서류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법적 증거가 안 돼요. 하여튼간에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봐봐요. 이용 교수님도 얘기한 건데 우리가 지금 그 문재인이 48%, 박근혜는 51.6%, 4%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4% 차이가 뭐냐면 100몇십 표 하는데 100장 중에서 4% 차이인데 그러니까 2장만 유력 후보 문재인 표가 2장만 박근혜 표로 가더라도 4%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3.6%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이번 대선 결과가. 그 2장만 옮겨가지고 우리는 대선 결과가 뒤집어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최후의 법정에서 224조를 건너갈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게 증거의 효력은 없지만 정말 다 어떻게든 그 전산 어떤 이런 우리 의혹들 있잖아요. 그게 나왔던 그렇죠. 추억님의 그런 의혹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고 그리고 수감을 해서 확실하게 증거 잡지 않으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내놓을 증거는 되지 그거니까 수감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수감을 하자는 거고. 냉정하게 예.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요. 그래서 수감으로 가기 위한 단계가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고요. 수개표 안 한 것 자체가 증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의혹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아고라에 뭐야 키프리카 이 사람은 싸운다 둘이 크크크 올라왔는데요. 이 사람은 내보내세요.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이제 견해가 조금 틀린 건데 근데 이거 갖고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지만 수개표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의혹이라는 게 뭐냐면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우리 그 의혹들 있잖아요. 전산 그 결과 분당 그러니까 티포님 우리가 지금 이런 51.6% 대 48% 같은 거는 의혹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혹 얘기를 하는 게 의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검을 해서 그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는데요. 끝까지 듣고 얘기했어요. 아나타님도. 그러니까 수개표 안 했다는 건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수개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선거물성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물성이 받아들여지려면 그 수개표를 안 했다는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티포님이 4가지 지금 올리신 거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증거, 의혹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조금 지금 딴지를 건 거랑 비슷한 건데. 그때 갔을 때는. 예, 근데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개표 안 한 건 증거 맞고요. 이걸 전제하에 얘기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한다니까. 그래서 수개표 안 한 것 자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고요. 지금 티퍼원님이 말씀하신 51.6% 대 48%라 이런 거는 의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니까 그거를 다시 51.6%랑 48%도 사실이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똑같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의혹이라며. 그래서 다들 의혹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우에서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줄 수 있느냐 수기표를 했다는 것이 정말 108만 표 차이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논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할 때에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후에는 정말 법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 증거들 의혹들 그렇다기 추억의 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충분히 수개표를 한다는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이자. 한 가지. 수개표 당연히 내가 그러니까. 지금 티포님.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티포님하고 저하고의 그 의견 차이는 뭐냐면, 한 번 더 집어드리자고 하면, 수개표 안 한 부분은 똑같이 이건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뭐 51.6대 48%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의문점들을 사람들한테 의혹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수개표를 안 했다는 건 증거가 된다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안 알려져서 모르시는데, 의혹하게 되면 민주통합당조차도 의혹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수개표 안 한 것 자체로는 지금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해서 딱 되면은 이게 선거 무효소송이 이기고, 그리고 당연히 되는 것인데, 티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제가 일일이 지금 설명 못 해드리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찾아보시고 뭐 하신 그거에 의해서 이러한 증거로 뭐 법령으로 그래서 기각을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쓸 수 있는 건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자리가 비운 거. 여기 죄송한데 긴다리 기리님께서 실제법이랑 절차법이랑 좀 다르다고 절차는 한 가지만 수개표 안 했다 이걸로 딱 인정이 되는 거고요. 위반해도 무효표나 이제 득표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관위원장님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부정선거의 하나의 수개표 안 했다는 걸로 이거는 딱 정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티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법령을 들어서 얘네들이 이거 딴지를 걸 것이고 기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지막에서는 뭐냐면 부정이라는 것이 수개표 안 했다는 절차를 어겼다는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따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절차법에 있어서는 그게 상관이 없다고요. 아셨죠? 제가 지금 약관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아니요, 절차법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그건 얘기하셨어요. 빨리 찾아봤고. 그러니까 지금 티퍼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법을 지금 말씀도 그랬잖아요. 요리조리 막 완화시키고 이걸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많다고요. 근데 법적으로 딱 따지면 수개표 안 했고 그거 절차법으로는 이게 딱 맞는다고. 그게 상위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혹에서 법원에서 이거 갖고 큰 득표수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건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수개표 안 했다는 증거로 부정선거가 된다는 게 맞는 절차법이라고요. 그래서 절차법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부정선거일지라도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가 없어요. 여기 보면 VJ 찰청 이 사람이 오지랖은 니네들이 이래봤자 바뀌는 게 없다라고 올라왔는데요. 이분은 조용히 살포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주권이라는 걸 정말 모르시는 분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는 없어요. 모든 선거가 다 부정선거가 돼요. 100% 완벽할 순 없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부정선거의 정황들을 다 들이댄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선거 무효를 해주고 수개표해주고 받아들여주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정황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현실적인 걸 받아들여야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말씀. 그 부정선거에 지금 10년간에 그렇고 지금 아까 88년도에도 전산에 의한 그 부정선거라고 나왔듯이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뒤집어야죠. 그거를 얘기를 해야죠. 그 법정 싸움에서는요 최대한 우리가 냉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냉정해지는 거 맞고요. 지금 네. 보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거부 효선단도 마찬가지고 저기 지포치는 아나테는 마찬가지고 마치 우리가 법정에 다 증거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하면은 저는 낙관적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예. 뭐 수급해줄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것들을 이게 맞는 건데 예. 증명되더라도 충분히 수급표까지 안 갈 수 있는 보안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하는데 자꾸 지금 보면은 수급표 안 했으니까 법정 절차법은 그거라고요. 절차 위반했으니까 네. 부정선거 내가 얘기했던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까지 안 갈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티포님의 말씀 맞고요. 절차법으로는 이게 딱 수개표 안 한 것 자체로는 부정이 맞아요. 그리고 절차법은 그 득표수하고 그리고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절차법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티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저러한 법령을 끄집어서 기각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판례 얘기하는 게 하다 갔는데 그 판례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 티포원님 사람들이 헷갈려하니까 지금 요게 맞아요. 이게 절차법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승패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절차법 위반이면 이게 맞고요. 절차법은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지금 티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저러한 지금 완화된 법령들을 들고 나와서 너네 이거 다 필요 없, 이게 기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티포님 말씀해 주실 거는 지금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 첫 번째. 그리고 근데 내가 얘기를 끝까지 하려고 하면 자꾸 다 끊어버려요 안나타님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려야 돼요. 헷갈리지 안 가는 걸 하고 예. 얘기라도 끊어버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예, 인상 쓰지 마시고. 이상 왜 말 못해서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헷갈려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뭐가 헷갈리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절차법으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득표에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선거 기각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헷갈려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짚어준 거라고요. 절차법이고 예. 뭐가네요. 절차법은 틀리다고요. 절차법으로는. 네? 절차법으로는 틀리다고요. 똑같은 공직선거법이에요. 절차법으로는 수개표 안 한 것 자체로도 이게 무효가 되는 게 맞다고요. 수개표 안 한 거 가지고 예. 선거부여성이 승리한다. 그게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그런 법령을 들어서 기각을 시킬 가능성은 높다 이거라고요. 그럼 위반이 224조를 잘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위반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규정 위반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할지라도 예. 그것이 끝까지 듣고 얘기해요. 자꾸 끊지 말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224조 잘 보세요. 규정 위반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을 때야 당선무효성 또는 선거무효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런 법령을 들고 나올 거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들은 분들도 있고 수개표 절차법을 모르시는 분은 헷갈려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말씀하실 때 절차법과 이거와는 현실의 그런 대법원의 판결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뭘 구분하자는 거죠? 절차법으로는 득표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당락에 미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티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게 판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판례가 대법원들이 잘못 판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예?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판결을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막 갑이네 의리네. 예. 남이 말하면 그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 할까봐 얘기한 거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야지 헷갈리든 안 헷갈리든 예. 하지. 아, 그래서- 말을 하다가 또 끊어고 했는데 그 예, 사람들이 예, 뭘 듣겠어요? 예. 그 다음에. 아, 내 말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예요? 아, 4가지 올리셨잖아요, 아고라에. 네 가지 그거잖아요, 지금 말한 게. 예. 그거를 좀 첫 번째, 두 그러니까 내가 번째.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 절차법이 상위법이 아니에요. 그건 판례에 나와 있는 부분일 뿐이지. 선거법 224조는요, 예? 선거법 224조는 규정에 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거 위반, 규정에 위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따져가지고 선거 무효성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한다는 게 224조란 얘기라고요. 네, 그거를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절차를 아니잖아요. 위반했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그 224조가 소용이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다. 원래 선거 무효 소송에는 절차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예. 그게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것과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일 수 있다. 224조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위헌 제청을 할 건데 그것조차도 뭐 사실 크게 희망을 걸진 않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솔직히 제 말 좀 안 끊을게요. 예. 선거무효소송인단이나 그리고 안전태님이나 사람들한테 뭘 좋아 희망을 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그것보다는 저는 현실을 사람들이 더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끔 알리는 것이 더 급서 보여요. 사람들이 수개표 원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긴다. 예? 그 법원도 아무리 그런 걸 적용을 하려고 해도 모든 국민이 수개표 원칙 니네 안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린 게임 끝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순간에는 법원에서는 뭐 225조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개표 원칙 안 지킨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안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런 다른 법령을 들고 나와서 기각시킬 거 뻔하거든요. 그냥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개표라는 그 법이 만들어진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2년 들어와서 그때는 지금처럼 개표기만이 아니라 투표기까지도 그렇죠.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전자식을 만들려는 네.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수개표라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을 법안에 산정을 했다고요. 만약에 그런 전산 장비를 이용해서 투표 개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걸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안 일어나게 해야 될지를 대비해서 만든 법안들이 있다고요. 그 법안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허술해졌어요. 지금까지 다 오면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거. 지금 그렇게 허술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서 변치 않고 남아있는 법이 뭐냐면 바로 검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수개표예요. 네, 수개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개표를 안 했다는 참관인들의 증언, 그리고 우리의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마 이 절차법을 절차를 위반했다는 걸 가지고 소송에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부정선거는 분명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법은 부정선거일지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따지는 224조라가 있다. 선거법 224조가 있다고요. 자, 그거를 지금 위헌법률 신청을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아마 네. 위헌법률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오래 걸리겠죠. 법을 갖다가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우리가 만약에 저희 토요일 날 그 방송 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거 기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헌법률 신청을 해서 김명호 교수님이 이걸 또 알려 주셔서 저희 둘이 지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놓으면 우리가 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민의를 저버렸다라든지 만약에 현재 결정이 뒤늦게 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각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기각당하고 한 1년이건 아니면 한참 후에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다 나오면 선거운송을 다시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기각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224조를 근거로 해서 기각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 건데,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아무튼 법정에서 그 224조를 말하는 때까지 만약에 그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증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의혹들 있잖아요. 전산망 해킹에 의한 의혹들 가지고 정말 거기서 극렬하게 공개 재판이 된다면은 진짜 그걸 다 얘기해야지. 왜 지금 3.6%의 차이밖에 안 난다. 두 후보가 100명 중에 두 표만 후보 유력보다에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4%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2%가 넘어가는 거니까. 하나는 2%가 빠지고 하나는 2%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어떤 극렬한 어떤 여론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어떤 힘이 좀 법정에 쏟아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평일날 100명이건 50명이건 저기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되고 법원을 계속 압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까 그 4가지를 올린 것도 뭐냐면 그냥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무서워요. 법원은 무서워요. 뭘 무서워하냐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모의 재판도 하자고 한 게 그거예요. 모의 재판 그거를 좀 홍보 좀 해주시겠어요? 혼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객이 안 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시청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카페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페 글 보고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법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글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학교 가서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돼? 책보고 공부하면 되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그거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선거소송인단의 문제가 별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추진력이 없습니다. 예.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 팀, 홍보팀, 뭐 집회하는 오프라인 팀, 그리고 소송인 팀. 모의 재판을 딱 떠올리게 된 건 뭐냐면 사실 김명호 부러지나 살 영화를 보고 떠올린 건데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김명호 교수가 재판이 끝날 때 판사가 어떻게 나올 거를 대비해서 선면전을 준비해서 다음 시나리오를 딱 던져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재판 끝날 때. 미리다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알고 미리 다 준비해 가서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떠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관건 선거에 대해서 규탄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부정 선거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지만 지금 선거 이제 무효 소송 쪽에서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은 우리의 전략은 최대한 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한은수 씨가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시위하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고발인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안하기를 선거법까지 개정을 해야 하므로 국회 앞에서 하자고 제가 제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도 제가 집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제 법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이제 그 선관노조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문자를 받았어요. 무슨 문자를 받았냐면 지금 안에 들어가신 한영수님께서 지금 김명호 교수님은 핸드폰이 없으셔서 이제 한영수님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2개를 보내셨어요. 검사에게 녹음, 녹취, 녹화하면서 조사해라 하다가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김 교수만 면담하자고 하여 검사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한영수님을 떼어놓은 거죠. 한마디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정황 증거도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능환인을 소환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정말 직무유기가 대단합니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도 증거를 많이 찾는데 검찰 본 임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저기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를 게 아니라 김능환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나를 불렀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지가 없어 보인대요. 아까 김명희 씨 얘기한 것처럼 형사법 242조에 의하면 피고인을 먼저 고발당한 사람을 먼저 가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김 교수님 잘하고 있을 거예요.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네. 근데 문자는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한영수님이 지금 선고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간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김 교수님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사 의지 없어 보인다라고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게 이거는 그러니까 기각만 안 되면 수개표는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유일 증거로 수개표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만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승소패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승소패소를 떠나서 일단 기각만 면하면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싸우긴 했지만 절차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거는 수검으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워낙 썩어서 김명우 교수님 말씀한 대로 대법원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워낙 썩었기 때문에 티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각할 가능성은 많다. 그래서 지금 모의 재판도 미리 해보고 우리가 할 건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법원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나올 경우에 쪽팔리게 해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올려놓은 그 4가지만 보더라도 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충분히. 그럴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어차피 모여봤자 우리가 100명, 200명밖에 안 보이는 집회를 가지고 계속 그것도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좀 집회도 더, 중요합니다. 네, 좀 더 우리가 지능적으로 법원을 압박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승소를 바라는 게 아니라 승소패소 떠나서 기각을 면해보자는 거니까 기각만 안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해보려는 거니까 한번 기각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극렬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야죠. 기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고 우리는 거리 시위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법적인 문제 없잖아요. 왜냐면 단심이니까 우리가 다시 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신청도 한 거고요. 하는 거고요. 아직 안 할 건 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티파님이 굉장히 저한테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런 건 다 모든 국민들이 이래야 되거든요. 솔직히 내 주권의 문제인데 이 관심을 가지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싸우던 뭐하던 막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렇게 전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주권을 가지고도 침묵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야. 수개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이 사안에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알수록 수개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셔야 되는 게 문제고 제가 아까 추진력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집회를 많이 해보던 분들이 아니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4분밖에 없으세요. 노조위원장님 아니면 카페에서는 제가 저번에 토요일 날도 말했지만 그냥 좋은 글 선정을 해서 그거 안 좋은 글이라든지 이건 정말 쓸모없는 이상한 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정리를 해주는 걸로만 임무를 다하면 되는데 오는 분들 지금 다 답하기 바쁘고 선거에서 기각이 뻔하다고 한 사람들하고 싸우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이제 딱 정리가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일을 하니까 컴퓨터 앞에서 내가 아니면 이거를 홍보하는 거를 하겠다. 그러면 나는 SNS로 아니면 아고라로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홍보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난 할 수 있다. 나는 평일날 집회도 갈 수 있고 내가 집중 집회도 나는 너무너무 할 수 있다. 시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집회로 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SNS로 난 좀 능력이 좀 많아. 그러신 분들은 또 홍보팀이나 SNS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네. 나오셨어요 벌써? 벌써 나왔대. 잠깐만요. 저희 그러면 입구에 계시죠? 예, 저희 갈게요. 안 했고. 네. 그다음에 그럼 왜 교수님만 따로 얘기를 했대요? 안 했어요. 그것도. 그것도 안 했어요? 녹음 녹화를 이제 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난 처음엔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괜찮은 생각이라서 네. 그걸 그대로 저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얘기를? 그거 녹음 녹화해달라. 우리가 지금 네. 진술하고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했는데 이 누구야? 걔 이름 뭐냐? 진재선 검사하고 그 인간이 거절을 했어요. 나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막 말다툼이 벌어지니까 한 20분? 대기실에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20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부르더니 위에다 전화를 했겠지. 연락을 하고 뭐 상의를 했는지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녹음 녹화는. 그래서 끝났어요, 저는. 그럼 아무것도 참고 불러놓고. 중요한 게 뭐가 내가 두 번째 들어갔어요. 녹음 녹화를 안 하느냐. 또 설명했어요. 반복되는 거라 줄이고 좋다. 검사님이 혼자서 김능하에 불러 조사할 수 있냐.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고금하고 대금에 중수부로 사건 옮겨달라 해라. 그래 조사가 된다. 자기가 알았다 이랬어요. 하여튼 해라 내더니 정보공개 청구한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고등법원이랑 그 대금에 중수부로 고등법원이 넘겨라. 아니라 당신이 중수부로 넘겨 못한다. 그래서 조사 여기서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고등검찰청. 내가 그랬어. 아니 왜 못한다고 그러지? 법원이 아니라 거기 얼마나 났잖아요. 김능하에 불러 법원. 조사할 수 있나 계획이 안 맞는데 자기가 맞다 했어요. 오늘 뭐 결국 오늘 얻은 게 뭐예요?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일종의 주도권 싸움. 주도권사. 이게 뭐가면 대선 선거무효 소송에 영향을 주려고 불렀는 것 같아. 불러가 대강 떠보고 수월하게 조사를 아니 받으면 잠깐만 네 얘기했어요. 계속. 수월하게 조사를 녹음을 받으면 한다고 했는데.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기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선 중심으로 사안이 중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 결국에 김동완 씨 안 한 거죠, 신문상.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데. 내 진술서 많이 적어봤어요. 가만있어. 나도 중간에서 진술서 작성자한테 표현하겠어요.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합동해 갔어요. 내가 결론은 넘겼는데 절차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그때는 했는데 지금 안 해주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대박하는 아니에요. 유지가 없네. 아까 불명확한 게 있으면 나중에 충분히 써서 내세요. 됐어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되는지 아닌지 몰라. 뭐하러 불렀어 진짜. 이해를. 저거를 시호를 부리려고 한 거지. 써보려고 얘네들이 아니, 같이 아니 대법원 가요. 대법원. 네, 대법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랑 조서로 꾸미는 거랑 조서는 또 뭔가 하다 불안한 거야. 거기서 온갖 잡소리가 다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 걸러서 좀 하고 싶은 거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녹음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욕도 나오고. 그 개발도 못하는 인간 새끼 아까 녹음은 안 됐는데 거기 앞에서 이제 신성기라는 개발도 새끼가 있었는데 그놈이 녹음한다니까 안 한다 뭐 이딴 소리를 막 했거든. 그랬더니 이놈이 그런 뭐 소거를 쓰지 말래. 그거밖에 적당한 말이 없는데 어떤 걸 쓰냐고. 요즘 욕했어요 가서? 걔를 대놓고 욕한 게 딴 놈을 욕했지. 예, 그 선배 검사 새끼 욕을 했지.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 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다 보면요 거기서 이제 막 욕이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 게 남기기 싫은 거야. 역시
김명호 교수님한테는 급이 안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먼저 아까도 대기실에 있었는데 먼저 검사놈이 저쪽 옆에 있잖아요. 거기 그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가려놓은데 그 부분으로 데려가서 앉으라고 편히 얘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살살살 달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얘기는 그러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한영수 씨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나도 그거 유지하기로 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뭐야 안 하기로 했다. 녹화 진술은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판단이래나?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근데 그거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청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그 녹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정확하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하고 아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옆에는 좀 더 정리를 하든지 그게 맞는 거라고. 나중에 맨날 쌈박질 벌려지는 게 그런 일들이에요. 맞아요. 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안 했다. 했다. 더러운 새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검찰 갈 일 있으면 무조건 녹음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녹음해달라고. 아까도 이거 녹음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씨,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녹음을 제대로 못했어. 녹음기는 힘들어요. 정말. 아유, 굳이더라고. 돌리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도 잘 되죠. 아, 맞아. 그 아까 핸드폰 열어놓고 갈거. 네. 그래서 나도 아까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덮는다는 거 꽃에 씹히가지고 소리가 들어가요. 아까 열어놨어요? 핸드폰 우리가 안 넣으면 공공칠자 이거는 아니고. 가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딱 넣으면 잘 돼요. 아, 내가 그 검사 새끼 앞에서 그랬다고. 이 검찰이라는 게 범죄 은폐, 조직 집단이라고. 그랬더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네. 그냥, 아닌 게 뭐 있냐고. 자치할 사건 말고 큰 사건도 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라고. 그리고 뭐 판례 얘기하길래, 난 대법원을 동네 수준의 양아치 보복 집단이고. 그런 애들 당연히 안 믿지.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 하여튼 인상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걔가 인상이 좋고, 얼빵 좀 그렇구나. 그래서 인상이 좋고 착해 보이니까 그런 사건을 맡은 거야. 벌써 얌체 갖고 더러운 새끼면 너 요리조리 빼고 도망간다고. 그게 잘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내지는 모르지 또. 얼굴은 그렇게 생기고, 속은 또 썩, 그런 줄 아는 거죠. 속은 또 더러운 놈인지 모르냐. 이 사건 조사 전문조사를 하거든요. 무슨 조사는 정황조사 있잖아요. 정황증거. 이거를 하는 정황증거를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이게 이제 사건을 없애 축소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기본 정황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지금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 여기 앞에 보이는 대법원으로 가서 생각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아니요, 못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뭘 여기서 낸다는 거야? 손으로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저기 가면 저기 있을 양식 거야, 있죠. 그거는. 네. 대신에 양식이 제가 아니라 그거 그대로 쓰는 거야. 예, 여기 근데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아마 가면은 컴퓨터라도 좀 네. 쓸 수 있을 거야, 거기. 네, 그냥 법원 안에.